10월 15일 오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먼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기능이 마비될 지금 형편에 처해 있다. 그래서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중단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기능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3명이 바뀝니다. 이걸 국회에서 추천을 해줘야 하는데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추천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법 23조입니다. 9명 가운데 7명이 돼야 이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명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이 심리를 못하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를 해야 하는데 심리가 정지될, 중단될 이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소위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가 된다. 이런 적이 과거에도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임용 절차가 늦어져서 이 보름여 정도 이런 일이 발생하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심각할 것이다. 민주당에서 1명, 국민의힘에서 1명, 나머지 1명은 이 합의로 추천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2명 모두를 하겠다라고 한다.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협상도 지난달부터 하고 있는데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 심리를 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못하게 되는 이 기능이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거를 막아달라. 이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어제 9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전원일치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입니다. 7명이 있어야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항, 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 3명의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할 그때까지는 이 효력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으로도, 남아있는 6명으로도 이 심리를 할 수가 있고 의결을 할 수가 있어졌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뿐만이 아니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앞으로 지금도 계속해 왔고 이 민주당 이재명이 계속 이 제기를 할 탄핵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기능이 살아있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이 위헌적인 행동에 대해서 경고를 한 셈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죠. 대법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회를 통해서 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희대 대법 원장을 비롯해서 이 대법원에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각종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 매달 이 재판의 진행 속도를 대법원에 보고하라. 정치권에 휘둘리지 마라. 여론에 휘둘리지 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헌법, 이 국가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가 있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국회 독재 권력을 이용한 우리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무력화,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걸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먼저 이 문다혜, 문재인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한동훈 대표가 다시 부산 금정을 찾습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내일 이제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이게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결, 법치와 불법의 대결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한동훈이 오늘 마지막으로 부산 금정구청장 이 금정구를 찾아서 호소를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이 당정 갈등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초에 만나자
독대를 하자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뭐 소위 말씀드려서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다. 대통령실에 지금 뭐 7명이 있다, 10명이 있다, 3명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를 했고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김건희 라인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대가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독대는 할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과의 독대가 필요하다라는 결심은 한 것이고 지금 이제 이 국정의 난매 부분에 해법을 찾는데 그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지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주가 의혹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검찰 수사를 또 소위 김건희 라인에 대한 이 인적 쇄신 뭐 이까지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또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하라.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 김건희 여사의 그 집무실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소위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 결단이 시원스럽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 세간의 이 전망처럼 판을 깨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건 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쇄신, 정치 개혁 이 의지를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재보궐선거에서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특히 부산 금정에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실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 쇄신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윤한 모두 그 다음 이재명, 문재인, 조국 이 사법 처리 이게 워낙 엄중하다라는 점에서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이 국민의힘에 좀 지지를 몰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한동훈 대표가 오늘 부산을 찾아서 호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침묵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과잉 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다가 문다해 모두 침묵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이 대응을 못한다,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불리해질 것이다. 뭐가 터져 나올지 모른다라는 대목이고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검찰 수사보다 훨씬 더 굵직굵직한 것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또 문다혜의 음주운전입니다. 문다혜의 음주운전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최악의 상태가 되어 있다. 지금 문재인 가족, 이 수사와 음주운전, 이 부분으로 문재인은 입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문다혜의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 사고가 난 그 택시 기사가 다쳤습니다. 다쳤는데 이 차도 뭐 굉장히 많이 부서져서 이 수리비가 250만 원 가까이 든다. 이 보험사 이 추정으로. 이 택시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아직까지는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문다혜는 뭐 오늘 경찰에 소환이 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용산경찰서에서 이 문다혜에 대해서 용산서에서 조사는 하겠다. 그런데 뭐 굉장히 신변 위협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점, 그래서 비공개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다혜에 대해서 이렇게 비공개가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 이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유가 있느냐, 국정감사장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다혜를 곧 소환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다혜의 음주운전 사고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입니다. 이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소위 위험운전치상혐의입니다. 문다혜 부분은 이 음주운전 부분은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이 약물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때 이미 많은
소문들, 이 소문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대통령실에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다혜의 이 마약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처리 부분의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이 문다혜 부부를 태국으로 보내는 타이스타 젯에 취직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도 이 민주당 내에서 쭉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문다혜에 대한 약물 검사, 이 의혹 부분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문다혜에 대해서 지금 전주지검에서 각종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다혜에 대한 특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문다혜에게 주어진 이 특혜, 그 몸통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과 이상직의 관계입니다. 문재인과 게임업체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몸통이죠. 문다혜는 거기에서 이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문재인 대신해서 문다혜가 그런 특혜를 받은 것이죠. 이 전주지검의 수사가 최근에 조명균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의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조명균에 대해서,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전주지검이 왜 했느냐. 이상직입니다. 이것도. 문재인과 이상직의 관계입니다. 문재인이 사전에 잘 알지도 못했던 이 전주 지역의 이상직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 되자마자 이상직이 뭐 자기가 장관으로 간다, 갖가지 이 큰 소리를 치고 다녔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의 각종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이 이상직에게 뭐 갖가지 특혜를 주고 있다. 장관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이상직이 뭐 내리꽂혔다. 그 다음 이상직이 또 전주 지역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습니다. 받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주가 조작 의혹도 있었고, 이상직이 횡령 배임 혐의 많은 것들이 걸려 있어서 이 공천을 못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상직이 불사조처럼 민주당의 공천을 받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의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지금 이걸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타이스타 젯에 이 문다혜의 남편이 취직을 했고 각종 혜택을 얻었다. 타이스타 젯, 이 이스타항공에서 2018년입니다. 문재인이 북한에 가서 그 뭐 공연 행사, 이 남측예술단 공연입니다. 여기에 전세기가 떴는데 이 전세기도 이스타항공이었다. 대한항공도 아니고 이스타항공이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기 위해서 조명균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전주지검에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상직은 지금 600억 원 가까이 횡령 배임으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300억 가까이 횡령 배임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직과 문재인의 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단지 뭐 취직을 하고 문다혜에 대한 이런 뭐 월급의 지원, 태국으로 이주하는 데 지원, 여기에서 그쳤겠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타항공이라고 하는 저가항공은 노선 하나 신설하는 것 국토부에서 허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회사가 죽고 사느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것보다 훨씬 깊숙하게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상직에 대한 탈세 제보가 있었다. 그 이스타항공의 노조 측에서 굉장히 상세한 이 횡령 배임에 대한 탈세,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했다. 역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6년 징역형입니다. 이상직이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동안은 2년 동안 이 탈세 제보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국세청에서 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의 구자근 의원입니다. 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이런 탈세 제보가 구체적으로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무조사를 해서 지금 이상직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국세청에서 왜 2년 넘게 이걸 뭉갰느냐라는 겁니다. 역시 문재인과 이상직의 관계입니다. 계속 지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다혜가 그 제주도에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사들렸다라고 하는 10억 가까이 되는 주택인데 제주도에 이걸 3억 8천 이 공시지가로 사들렸다. 이 특혜 아니냐. 이것도 문재인과 송기인 신부 간의 관계일 겁니다. 그게 문다혜로 넘어갔다. 거기에 이어서 문다혜가 각종 제주도 그 집도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영등포에 숨기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영등포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다. 문다혜가 숨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재인이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음주운전에다가 이런 것들.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뭐가 드러날지, 더 추가로 드러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영등포에 있는 이 오피스텔을 문다혜가 구매를 해서 지금 이걸 숙박업소로 활용을 하고 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소위 에어비앤비라고 하죠. 요새 숙박 플랫폼. 이 굉장히 좀 저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문다혜가 송기인으로부터 사들인 그 제주도 집, 이 또 새로 드러난 이 영등포의 오피스텔, 이걸 모두 숙박업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그 다음 이걸 구매하는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7억에서 8억 가까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집이 이게 문다혜가 당초에 살던 그 집을 판 금액 그거로 다 충당이 됐겠느냐. 문다혜의 지금 집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타이스타제스로부터 도대체 얼마만큼 지원을 받은 것이냐.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문다혜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문다혜 더 나아가서 이상직과 문재인의 관계입니다. 거기에다가 게임업체와의 관계도 여전히 그 조그만한 게임업체에 문다혜 전 남편이 취직을 했는데 그 취직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게임업체에 수백억 원의 펀딩이 있었다. 투자가 있었다. 그 투자를 주도한 사람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 청와대의 경제비서관으로 청와대를 들어갑니다. 이런 관계들입니다. 이게 전체 큰 몸통의 조그만한 일부분들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의 각종 가족을 통해서 일어난 이 비리들, 청와대 특활비를 빼돌린 것, 이런 것들의 규모가 상당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의 각종 정책적인 원전이라든지 대북 이런 정책적인 문제, 이런 문제 이외에도 김정숙과 문다혜를 통한 이 가족 비리,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금 문재인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게 음주운전이었죠. 음주운전이 터지면서 문재인이 입을 닫았는데 앞으로 문재인이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또 반발하고 났으면 국민들의 여론은 물론이고 검찰 수사는 훨씬 지금 많은 내용이 진행이 되어 있을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그 내용이 다 공개되지 않을 뿐이다. 문다혜 지금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소환되고 난 다음에 이 자신의 각종 비리 부분 이제 소환이 있을 것이다. 김정숙, 문재인 이렇게 이어서 소환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이재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재명 법인카드, 이 이재명이 법인카드를 쓴 것이 여러 개의 법인카드입니다. 또 여기에는 업무 추진비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법인카드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선거법 위반에서 김혜경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해서 사실은 김혜경이나 그 배소현이 인정을 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지금 우원식의 부인이 또 위증을 했다.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나서 오늘 아마 고발 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의 부인의 위증 이런 까지 다 드러났는데 이 배소현이 80억 원, 100억 원에 가까운 부동산 이재명과 가까워지면서 그렇게 재산을 형성하게 된 데는 지금 수많은 확인해야 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굉장히 제대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겁니다. 검찰이 재수사 명령을 내려서 지금 이 법인카드나 이 선거법 위반 이게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법인카드 부분은 김혜경은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 거부를 했는데 이재명 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법인카드
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게 모두 사실은 이재명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재명과 배소연은 도대체 어떤 관계냐라는 겁니다. 또 김현지가 있습니다. 이재명과 김현지의 관계, 이재명 주변의 그 여자들과의 관계, 이것도 지금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배소현의 동거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동거남이 경찰 수사를 받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와 인터뷰까지 약속을 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굉장히 이 의혹, 이재명 주변의 이 죽음에 대한 의혹입니다. 또 뭐 어제 확인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 10일에 동해안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이재명의 측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숨졌다. 계속 이어지는 이재명 주변의 이 죽음의 굿판입니다. 또 여자들과의 이 관계입니다. 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재산이 형성이 되고 있다. 문재인이 문다해 쪽으로 이 재산이 이 특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재명 주변의 이 여자들, 여자 비서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의 재산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이 법인카드 소환이 남아있다. 이재명에 대한 소환, 문다혜에 대한 소환, 경찰 조사 이런 것들이 지금 빨리 좀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검찰로서는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이재명 문재인입니다. 검찰도 이런 야당 대표라든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을 이용해서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서야 하는 것이죠. 검찰도 본격적으로 지금 이 국면이 다음 달에 그 이재명의 1심 선고 2가지를 놓고 지금 이 국면이 이재명 민주당은 뭐 완전히 우리 헌정 질서를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 국민들의 여론이 받쳐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 가족의 수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